네, 40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잠시 후 광주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 가운데 기념식은 5.18 광주 항쟁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네, 추모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오늘 기념식 현장,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0주년입니다.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어제부터 이제 광주로 향해서 추모도 하고 많은 추모제에 좀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0주년이라는 의미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대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40주년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회한과 또 부끄러움, 또 광주 시민들의 안타까움, 민주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여튼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또 개인의 자유 이런 민주주의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보장과 진전 이런 부분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것이 이후에 민주주의의 확산과 민주화 운동 과정의 어떤 증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와 민주주의는 결국 떼낼 수 없는 것이고 그 의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누가 처음에 발포 명령을 내렸는지 이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부분도 권한도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 300명의 암매장 당한 분들, 또 성폭력 당한 분들, 또 고문 당한 분들, 인권 침해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국가 보고서도 지금 작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에는 몇 년 안에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이번 기념식에서 장소가 민주묘지에서 민주광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장소가 바뀐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이제 5월동 망월동 묘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민주광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신군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7 확대 계엄령, 계엄포고 10호조를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계엄령이 확산되고 그리고 각 대학에 그 당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보면 각 대학에 탱크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계엄군들이 들어가면서 각 대학을 장악하고 또 시내 주요 요층지들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전남대생들이 이 항의 시위를 벌이게 되면서 광주에서만 다른 지역에서는 워낙 총각할의 무력을 앞세운 이 계엄군들 앞에서 뭐 간헐적인 시위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이 전남대 학생들이 아주 용감하게 용기 있게 그 항의 시위와 데모를 벌이면서 바로 이제 5월 18일부터 이 계엄군들이 진압에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그 공수부대들이 투입되기 시작하죠. 공수부대들이 투입되면서 이 시위하는 학생들을 아주 잔혹하게 시민들 보는 앞에서 구타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끌고 가고 이런 장면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민들이 5월 19일부터 합류하게 됩니다. 고등학생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 전남도청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나중에 가서는 발포가 되니까 30만 광주 시민들이 다 직결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화의 성지의 중요한 요충지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오늘 기념식 잠시 후 10시에 시작됩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 오늘 그 기념식에서는 여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서 5.18 유공자 그리고 유족들까지 한 4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굉장히 사전에 또 방역도 좀 철저히 했고 그리고 지금 입장 전에도 발열 체크나 이런 방역 수칙을 굉장히 좀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굉장히 더 분위기도 좀 엄숙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있지만 생활 방역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천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야 지도부들이 물론 참석을 하고 또 민주당의 당선자들은 다 전원 참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야당의 그 국회의원들도 뭐 어제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오늘도 많은 인원이 참석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러한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의미는 왜 중요하냐면요.
그것은 5.18 진상 문제라든가 또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이라든가 5.18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국민적인 의견으로 함께 모아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난 40년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18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곡 망언, 그래서 많은 국민들을 또 분노하게 했고 광주 시민들을 허탈하게 했던 이런 정치적 쟁점과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완전 40주년을 맞아서 여야 지도부들이 다 참석한다는 것, 그것은 그런 정치적 쟁점과 논란을 이제는 불필요한 그런 비생산적인 논란은 희석시키고 하나의 중요한 국민적 의지로 모아나간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뭐 한나라당이라든가 뭐 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지도부들이 뭔가 5.18과 가깝지 않았고요. 뭔가 5.18을 좋아하지 않았고 감정적 표현을 하면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뭐 사과문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제는 유승민 의원이 다녀왔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땐 이번에 40주년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러한 불필요하고 반국민적인 정치적 쟁점과 논란은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확실한 국민적 정립을, 국가적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40주년 기념식 주제는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사실 취임 첫 해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 해는 참석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참석을 하고 올해 또 연달아서 또 참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해에는 5.18 유족을 또 직접 안아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기념사 내용도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는 내용이었고 작년에 있었던 기념사는 5.18 폄훼 발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강한 좀 비판도 담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념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좀 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부분을 우리가 떠오르면요. 그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구속되고 감옥에 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니 안 부르니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 유족들이 참석도 안 하고요. 또 대통령도 뭐 한 번 정도 참석했나요? 잘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총리가 대신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든지 폄훼하려고 하는 그러한 흔적이 있었던 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5.18 유족이라든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이제 아주 애리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광주 유족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상처와 흔적 이런 부분들이 아물지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해줬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누굴 떠나서 거래 하여튼 우리 국가수반, 행정수반이 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참석하는 의미 같은 경우는 이제 4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아직도 40주년이 됐는데도 누가 발표했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 전두환 씨는 국민들이 전두환 씨가 발표했을 것인데 가장 최고 실력자였으니까 당시에 중앙정보부장 설이었고요. 그런데 부인하고 있는 근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이 좀 여러 가지 어법이라는 헌법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진상 규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오늘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각 기념식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모습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현재 보고 계신 이곳 옛 전남도청 앞인 5.18 민주광장입니다. 행사가 시작돼서 잠시 후면 개식 선언을 하고 이제 개식 선언이 막 시작이 되고 잠시 후면 국민의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지역 언론사 다큐멘터리에 출연해서 사실 오늘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행사 이후의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이 진상규명에 대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진상규명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이제 2년 전에 특별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그것이 이제 며칠 전에 1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한 추천 문제로 양당이 상당히 옥신각신했었죠. 그래서 특히 과거에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위원들을 재추천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출범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늦은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의 쟁점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한 건 사실입니다. 조사 기간도 지금 2년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진상조사를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후에는 또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너무 기간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상조사위원도 파견 정보 공무원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3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한 100여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 진상조사위원들이 적다. 그래서 지금 송태섭 위원장인가요? 진상조사위원장은 좀 더 많은 수의 진상요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에 다시 얘기를 하겠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조사권의 문제입니다. 5.18 이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진상규명을 하려면 뭔가 진상조사위원회에 강력한 공권적인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동행명령을 2번 내리고 그거 안 될 경우에는 뭐 강제 부인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뭐 검찰총장한테 수사 의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국회 특검을 요청해 특별검사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또 지난한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치적 이후에 4년, 5년 뒤에 또 정치적 쟁점과 논란이 되면 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화면 잠시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5.18이라는 제목으로 개식 선언 후에 잠시 영상을 좀 준비를 해서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끝이 났고요. 이제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경과보 국민의례가 있은 후에는 경과보고 그리고 편지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그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 순서는 영화 26년, 화려한 휴가, 택시 운전사 등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들을 활용한 도입 영상이었고요. 5.18의 이야기를 영상들을 통해서 참석해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40주년인 만큼 이번에 열리고 있는 이 기념식 장소도 굉장히 뜻깊은 곳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광주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었는데 올해는 옛 전남도청 앞 5.18 광주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당시에 민주시민의 거점으로 사용되다가 계엄군의 최후 진압작전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민과 학생들이 민주를 위해서 희생한 최후의 항생지였던 이곳에서 기념식이 개최된 건 1997년 5.18 민주화운동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지금 국민의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영상 중 3절은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민주화운동 기록 자료들로 구성해서 새롭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맞춰서 그날 광주 시민들이 불렀던 것처럼 힘차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곳에서 부르는 애국가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5.18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오늘 묵념사는 김용택 시인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직접 써주신 바람이 일었던 곳을 문흥식 5.18 구속 부상자 회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람이 일었던 곳. 이 세상 어느 땅에는 작고 깨끗한 태극기가 푸른 잔디 위에 꽂혀 있습니다. 돌에 새긴 이름들, 그리고 하얀 우리 어머니, 꽃지고 피던 새잎이 떨어지던 5월, 그 어느 날은 오늘이고 또 내일입니다. 거기에는 다 같이 포기한 목숨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쳤냐고 묻지 못합니다. 목숨이니까요. 해와 달, 별들이 가던 길 뒤돌아봅니다. 이곳은 바람이 일었던 곳,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 사는 우리 나라입니다. 바로 네,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작고 깨끗한 태극기가 푸른 잔디 위에 꽂혀 있고, 그리고 그 길 위로 바람을 만들어 왔던 그 광주 광장에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 농민, 그리고 회사원, 성직자 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에 뛰어나와 죽음에 이르는 희생을 이어가며 열흘간의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민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바로 그 민주주의입니다. 오늘 지난 40년간의 광주의 역사를 두 청년이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유가족이자 미래세대 대표 김윤희, 차경태 학생이 40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이렇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연장을 했지만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결국 전국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1980년 5월 17일 기업령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함성은 이곳 광주에서도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에 들어가려다 계엄군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했고 결국 시민들까지 시위대에 합류했습니다. 계엄군은 시위대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했고 장갑차까지 동원했습니다. 5월 20일 계엄군은 광주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시외 전화를 끊는 등 광주를 철저히 고립시켰으며 시민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내 병원은 이송된 환자와 시신으로 넘쳐났습니다. 5월 21일 광주 시민들은 소총으로 무장해 계엄군 임시본부인 전남도청을 공격, 계엄군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26일 새벽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입했고 평범한 학생이자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시민군은 참혹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현장에서도 광주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부상자들을 위한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광주는 세계사에서도 보기 드문 민주 시민 의식을 보여주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씨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스러운 역사는 한동안 광주 사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철저하게 왜곡되었고 1988년에서야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9년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으며 정의는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합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진실과 마주하고 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익히고 배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큰 박수를 요청드리지 않아도 더 크게 박수 보내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학생에게 더욱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진실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역사와 진실을 기억하는 미래 세대가 있는 한 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욱더 지금보다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만이 그 심정을 알 수 있겠죠.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사는 유가족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이 여러분들께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편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 이문택님의 아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고 이문택님의 아내 최정희님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편지를 써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은 당신, 젊어서는 3남매 키우며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맥없이 가버린 당신이 원망스러웠는데 이제는 36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당신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당신이 떠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해요. 소장사를 하던 당신이 강주에 수금을 하러 간다기에 저녁밥을 안 치고 있던 참이었는데 밥도 안 먹고 나가셨지요. 그런 당신이 밥이 다 되고 그 밥이 식을 때까지 오지 않았어요. 안 간 데 없이 당신을 찾아 헤매던 열흘 만에 교도소에서 시신이 된 당신을 만났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세상 전체 누가 알까요? 그래서 그날부터 당신의 일, 강조의 일을 알리려고 다녔어요. 그래야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지 않겠어요. 여보, 다시 만나는 날 나 너무 늙었다고 모른다 하지 말고 3남매 빤듯하게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고 칭찬 한마디나 해주세요. 참 잘했다고. 보고 싶은 당신, 우리 만나는 날까지 부디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을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마음 다칠까 근심은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좋은 사람 만나고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이 맘만 가져가오. 네, 최정희님의 편지였고, 예, 사연이었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못다 먹은 밥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드셔주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이 없지만 뒤에 할아버지하고 꼭 닮은 오늘 손자분하고 같이 왔다고 꼭 좀 자랑하고 싶다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할아버지하고 꼭 닮았답니다. 여러분 손자분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편지까지 이어서 함께 들으셨고요. 다음으로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5월 광주로부터 4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5.18, 생활 속에서 되살아나는 5.18을 바라며 정부는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망월동 무역이 아닌 이곳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 거행합니다. 5.18 항쟁 기간 동안 광장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방이었고 용기를 나누는 항쟁의 지도부였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대동세상을 보았습니다. 직접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도 중국밥을 나누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조치가 부족하면 기꺼이 허내려 나섰습니다. 우리는 독재 권력과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만났고 목숨마저 바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도청 앞 광장에 흩뿌려진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난 40년 전국의 광장으로 퍼져나가 서로의 손을 맞잡게 했습니다. 드디어 5월 광주는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열사들이 꿈꿨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더 많은 광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5.18 광장에서 여전히 식지 않은 5.16 영령들의 뜨거운 가슴과 만납니다. 언제나 나눔과 연대, 공동체 정신으로 되살아나는 5.16 영령들을 기리며 그들의 정신을 민주주의의 약속으로 지켜온 유공자,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5.1 정신을 키우고 나누어오신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들, 광주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5.1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광주는 철저히 고립되었지만 단 한 건의 약탈이나 절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인 없는 가게에 돈을 놓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5.1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중국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5.1 정신은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숭고한 희생정신이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총칼에 이곳 전남도청에서 쓰러져간 시민들은 남은 이들이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오늘의 패배가 내일의 승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산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민주화운동이 되었고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나라면 그날 도청에 남을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날의 희생자들에게 응답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공감하며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만들어내듯 우리는 진실한 역사와 공감하며 더 강한 용기를 얻고 더 큰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 국민입니다. 5.1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5.18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아직 5.18 정신이 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18을 겪지 않은 세대가 태어나고 자라 한 가정의 부모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날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함께 광주를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5.1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5.1 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들에게 용기의 원천으로 끊임없이 재발견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5.1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입니다. 5.1 정신을 나누는 행사들이 5.18 민주화운동 40년을 맞아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5.1 정신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고 미래 세대의 마음과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서로 돕고 나눌 수 있을 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우리의 연대가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도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경과보고와 다짐을 낭독해 준 차경태, 김윤희 님과 같은 미래 세대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연대의 힘을 더 키워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들은 아픔을 넘어서는 긍지로 5.18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왔습니다. 광주 밖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광주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정부도 5.18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의 엉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곡과 패배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중규 총경에 대한 파면 취소에 이어 어제 5.18 민주화운동으로 징계받았던 퇴직경찰관 21명에 대한 징계처분 직권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습니다. 5.18의 완전한 진실을 향한 국민의 발걸음도 결코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입니다.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개성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한 광주시의 결정이 매우 뜻깊습니다. 5월 정신은 도청과 광장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정의로운 항쟁의 가치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40년 전 광주는 숭고한 용기와 헌신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떠올리며 스스로 정의로운 질을 되물었고 그 무릎으로 서로의 손을 잡으며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습니다. 광주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나누고 더 깊이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그 경험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넘어 가정, 직장,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세계 질서를 위해 다시 5월의 전남도청앞 광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날 도청을 사수하며 죽은 자들의 부름에 산 자들이 진정으로 응답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의 말씀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마련한 헌정 공연 내 정은 청산이요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재일 음악감독이 남도의 정수라 불리는 민요 육자배기와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 진도 10긴굿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음악과 더불어서요 장민승 감독이 옛 광주 국군병원 그리고 광주교도소, 전남도청 등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를 영상으로 담아내어서 40년 전 그날 광주의 현장이 예술적인 감성으로 재탄생한 작품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40주년 헌정 공연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례부터 경과보고 그리고 고 임은택 씨의 아내 최정희 씨의 편지 낭독 그리고 가수 김필 씨의 편지 노래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큰 틀에서는 5월 정신을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도 여기에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는데 어제 사실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광주 MBC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진상규명 그리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개헌 문제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 문제죠. 진상규명 문제는 실제로 이 뒤늦었던 이유가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미래통합당 그 전에 상당히 진상조사위원회를 달가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늦어졌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인원 또 활동 기간 예. 또 이제 권한을 강제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동행명령이라든가 그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확실하게 규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 이 광주 항쟁에 대한 조사가 9차례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금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대대장급 이사들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장병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심적인 CCTV 제공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많은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뭐 예산도 거의 들어가겠지만 좀 수사권에 있어서 뭐 검찰 권한도 있겠지만은 가능한 부분 범위 내에서는 수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국회에서 다시 좀 재논의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5월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연대 힘으로 여기자. 그리고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목을 했던 것 같고 또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고서 뭐 과거에 이제 5.18과 관련된 부분에서 희생당한 우리 유족 희생당한 분들도 있고 거기서 무력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또 이제 국가 권력,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었던 이런 시민들의 아픔과 분노가 있지만 그러나 또 거기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동참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공수부대원들이라든가 뭐 염려에 의해서 이런 거 뭐 보복하겠다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와서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와 규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의 활동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기념사에서는 그 야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과 관련된 비판 내용이 또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상 규명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되게 좀 많이 담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어제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그 총탄 사격에 대한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를 포함시키는 그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일정 부분 특정 사람 좀 지목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금 명예훼손 문제 갖고서 이제 지금 법정에서 다투고 있잖아요. 예. 사자 명예훼손. 네, 사자 명예훼손.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도 그 당시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을 하다가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서류를 하고 실로 가장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근데 뭐 군 관계를 잘 아신 분은 알겠지만은 위에서 발포 명령이 없는 한 발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뭐 4.19와 같이 경찰이 한 것도 아니고 군의 집단적인 발포와 그 다음에 진압 또 이제 27일 날에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남도청을 사수하고 있는 그 시민군들에게 상무 충정 작전이라는 걸 벌입니다. 새벽에. 그러면서 거기 있는 도청을 사수했던 분들을 다 사살해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과연
그럼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뭐 사단장이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최고 실력자였던 전두환 씨가 맞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두환 씨는 아직도 자기가 발표는 내린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밝혀내야 할 사실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집권 내에 이거를 밝히고 싶을 것입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5.18 지금 나오죠. 5.18 왜곡에 대한 처벌특별법입니다. 이것을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 반대했어요. 당시 왜 반대했냐면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그게 허무맹랑한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김순례 이후에 나왔지만은 김순례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이정명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지만원 씨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5.18에 대한 왜곡과 망언, 북한군이 도발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지금 있는 유족들을 엄청나게 명예를 훼손하고 아픔을 가하는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어떤 가해자로 다시 칼을 드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의 자유는 다른 부분이죠. 그 발언을 통해서 이 유족들이라든가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해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연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21대 국회에서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전 달아줄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미래통합당 지도부들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통합당도 과거에 이런 망령들이라든가 반민주적 정당의 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씻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1대 당선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 또 이런 왜곡처벌특별법 가능하면 친일 문제라든가 같이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과거에 이런 과거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새로운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얘기한 개헌 문제도 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헌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겠지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넣자라는 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러 연구자들이라든가 정치학자들 얘기했지만은 5.18 민주화운동이 없었다 그러면은 6월 항쟁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적 재반 어떤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늦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희생이 더 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날 때 전두환 씨가 당시에 계엄령을 다시 또 제고하면서 군 지휘관들에게 계엄령을 하자라고 회의를 열어요. 그런데 각 일선에 있는 그 장교들이 반대를 하게 되고 특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반대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 계엄령이 못 내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광주였습니다. 또다시 광주와 같은 유혈 학살이 거기 일어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이러한 희생과 또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 예언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그 속에서 이 민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래서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것이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그 있었던 필름이라든가 이런 게 대학가라든가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 배포되면서 실제로 민주주의 확산과 6월 항쟁이 있게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인 우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헌법에 명시를 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단연히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다른 여타의 그 개헌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라든가. 근데 이것을 갖고서 일부 정치인들은 블랙홀에 빠져든다 개헌 논의로 라는데 저는 국민들 의식이 그렇게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 그래서 블랙홀에 절대로 빠져지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5.18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87년 체제에서 못다했던 문제를 개헌을 담고요. 그리고 권력 구조 문제도 시각에 입각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약화시키고 권력을 나누는 문제를 여야 합의가 하고 국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사실들이군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분산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다 개헌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런데 그것이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수년되고 또 엇갈리고 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87년 체제, 그 당시 87년 체제에서 개헌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민주당의 당시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신군부 세력, 자녀 세력들이 함께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부분들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손을 봐야 될 것이 많은 것이죠. 문 대통령도 저번 개헌에서 얘기했지만 지방
지방분권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분권도 당연히 헌법 조항에 들어가야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수평적인 분권 또 수직적인 분권 이런 부분들이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뭐 블랙홀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하는데 국민 통합이 중요한데 그걸 하면 안 된다.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이죠. 절대로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또 생산적인 의견을 국민들이 내놓을 것이고요. 21대 국회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이 또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뭐 법안 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개헌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야당의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인데 야당 측에서는 이게 어느 범위까지를 거기에 포함시킬 것이냐. 만약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시키게 되면 뭐 부마항쟁도 들어갈 것이고 뭐 굉장히 좀 이게 범위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많이 필요해서 좀 많은 좀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4.19 혁명이 이제 1960년에 일어났을 때 이제 박정희 그 군 세력이 이제 그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4.19 의거라고 불렀습니다. 4.19 혁명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YS 정부 때 시작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5.18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왜곡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주의로 호남의 지역에 대한 문제로 폄훼하고 또 가둬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는 뭐 언론 통제를 통해서 뭐 북한 도발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40주년이 되면서 이 5.18 관련 부분들은 야당 의원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듯이 예. 정치적인 쟁점이나 논란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야당도 저는 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그 대통령 중임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4년 중임제 문제. 저는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레임덕이 오는 현상이 문재인 정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다른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차, 4년차 가면 레임덕이 왔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연임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연임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평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강해서 부정부패가 측근들의 권력을 이용하면 부정부패가 있었단 말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란 말이죠. 권력구조. 그러니까 그것을 연임을 통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 평가를 통해서 좀 대통령제가 좀 지속적인 정치 과정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권력이 너무나 강대한 부분들은 좀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무총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라든가 뭐 유럽과 같이 분권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 나라 사정에 맞게 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를 대통령 권한을 좀 나눈다는 부분을 하면은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전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5.18 유족의 편지 낭독 시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헌정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내정은 청산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희생 영령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작곡가 정재일과 영화감독 장민승이 제작한 공연입니다. 진상규명이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명예회복, 그 광주 시민에 대한 보호를 했던 21명의 경찰관에 대한 명예회복도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이렇게 억울한 불명예를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대통령이 이제 오늘 기념사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찰관들은 이제 그 당시에 개헌군에게 체포됐던 학생들을 그냥 훈방해줬다는 이유로서 완전히 그 처벌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제 직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인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에요. 많았을 것이고 그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과 또 시민군, 당시에 그 시민군을 자유민주화 시민군이라고 불렀어요.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이제 대동세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21일부터 27일이죠. 21일에 이제 광주 시민들이 저항권의 의미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권 의미로서 이제 무기를 들고 그 무기를 들고서 이제 개헌군과 이제 사실상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헌군이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지금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광장 그리고 전남도청을 이제 시민군이 장악을 하면서 시민수습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27일 날 이제
충정 작전에 의해서 전남도청에 이제 사살당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다음 그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정치적 쟁점과 논란에 의해서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명예회복이라든가 복권이 안 된 과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이번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 보고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법률에 입각한 것이죠.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뭐 양심적인 제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인력과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각 혼정 공연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 위에 올라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노래를 공연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함께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옛 별장인 청남대에서 7월 중에 철거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들의 기록화, 또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로 명칭도 없애기로 했는데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늦은 거죠.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당시에 독재, 권위주의적 민간 독재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철거돼요. 시민들에 의해서. 많은 동상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전두환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전혀 아니죠.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후에 87년 이후에 뭐 선거를 통해서 뽑혔다 할지라도 전두환 씨는 그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마찬가지로 체육관에서 뽑은 대통령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칭호 속에서 이런 동상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이것은 빨리 철거하고요.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는, 아직도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 그런 사실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정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이 식순이 끝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식순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회자의 포식 선언과 함께 행사가 종료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의 언론에 나와서 했던 말, 그 인터뷰에서 5.18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광주 비디오 관람회에 대한 얘기 또 해주시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 80년 광주가 일어났을 때 완전히 통제가 됐었단 말이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예. 언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21일부터 18일부터 27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뭐 영화도 됐죠. 택시 운전사라고. 예. 독일의 기자 위르겐 헨스 펜터라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촬영을 했죠. 촬영을 해서 독일에서 방영되면서 그 필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자취방, 또 교회의 지하 이런 데서 이렇게 틀어지면서 방영이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그 분노 속에서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의 부당성,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이 폭로되면서 민주주의 운동이 확산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도 87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기폭점이 되면서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필름을 그 당시에 봤던 사람 치고 어떻게 전두환 그 신군부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폭력성에 대해서 아주 분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다 참여했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회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역 회군 사건도 언급을 네. 했습니다. 당시에 서울역 회군 당시가 이제 누가 주도를 했느냐라는 것도 끝없는 논쟁이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이 40주년 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에 서울역에 그러니까 12.12 군사 쿠데타를 전두환, 노태우, 뭐 김복동 이런 세력들이 결국 전방에 있는 구사단인가요? 그걸 되돌려갖고 그냥 그 당시에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흉탄전을 벌이면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5.17 과정까지 쭉 이루어지면서 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당시에 대학가에서는 이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이 언론에는 다 통제가 됐지만 실제로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80년도에 이제 삼김 씨가 해금이 되면서 정치들이 활동이 풀리고 민주화의 열기, 그래서 80년 서울의 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민주화 열기가 대단했었거든요. 전국의 총 해장단들이 모여서 그 시위를 주도했는데 서울역에 이제 5월 16일인가요? 5월 15일 날 다 모였었단 말이죠.
학생들이 한 10만이 모여갖고 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일대 회전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냥 회군 명령이 내려온 거죠. 총학생단단. 거기에 이제 심재철 당시에 서울시의 지금 심재철 의원 서울시 총학생회장단이었고 신계륜 전 의원 고려대 총학생장이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신계륜 의원이 자기들이 그 미니버스에서 아마 회의를 한 모양인데 가기도 전에 이게 결정이 돼갖고 회군 결정이 내렸다. 만약에 서울역 회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예를 들면 그 시위와 그리고 신군부 세력과의 싸움을 했다 그러면 광주가 그렇게 고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회군 명분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시위를 많이 하면은 이 쿠데타 명분을 더 준다. 5.17 확대 계엄에. 근데 전혀 거꾸로 생각한 것이죠. 오히려 신군부 세력은 어떤 작전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이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에 걸려든 격이 된 것이죠. 회군파와 뭐 전투파 이렇게 나눠졌던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서울역 회군을 하지 않고 그 서울역에 있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더 싸웠다 그러면 광주가 고립돼서 저렇게 희생당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5월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문을 곧 열게 될 텐데 거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생산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한 40주년 헌정 공연이 끝이 났고요.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대창합니다. 현장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광주 시민들의 합창으로 오늘의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 여러분,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제 기념식이 모두 막을 내리고 다들 퇴장을 하게 될 텐데요.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세월호 흘러가도 참석하신 상처는 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된 5.18 40주년 기념식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사회자의 패식 선언 후 지금 행사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한 내빈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사실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가 상징적인 그런 식순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원 열사라고요. 전남대생이죠. 그리고 들불야학을 운영하던 당시에 항쟁 지도부였죠. 시민수습위원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다가 27일 날 거기서 산화한 분인데요. 이 들불야학에 있었던 그 박기순 씨라고요. 영원 결혼식을 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이 곡은 결국은 이 곡을 통해 당시에 희생당하고 산화해간 젊은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곡인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안 오지만 이것이 뭐 북한 무슨 인민 가요를 땄다 이런 왜곡된 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지금 봅니다만 대통령도 이제 손을 흔들면서 했지만 과거에 보면은
황교안 총리 시절인가요? 뭐 손을 올리니 마느니 이거 갖고서 혼란이 있었던 그것이 뭐 이상한 이 북한과 연계됐다라는 헛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쓸데없고 그리고 아주 그 이념 편향적인 이러한 정치적 논쟁과 쟁점은 이번 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